부모가 되기 위한 수많은 도전.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2차 만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난임 부부의 이야기.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만 45세 김미소입니다. 시험관 4년 차고 28번 진행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일을 했었고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임신 시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일반 산부인과 가서 배란 초음파를 보고 배란일에 맞춰서 그렇게 한 3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병원을 갔는데 시험관 시술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세친 검사 했는데 이제 암이라고 해서 바로 저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임신 준비는 했는데 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42살에 시험관 시술을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만 4년 하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10년. 오늘도 어김없이 28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하셨는데 A매치라는 수치도 지금 굉장히 낮고 네. 주사 맞은 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주일 됐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전혀 안 자라요. 다른 주사로 좀 바꿔서 네. 한 3일 정도 더 맞아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 1일 날 오시면 결정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정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로 우리가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난임 환자들이 조금 이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라는 거는 이제 늦게 결혼들을 해서 임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빠져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인데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압력 검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만약에 정자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더 나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난임 환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젊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특히 나이 40이 넘어지면 바로 결혼하자마자 오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겁니다. 네. 4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난소 기능 수치. 미소 씨는 12일 동안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지만 난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사를 더 맞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꼬집어가지고 맞아야 돼, 안 아파서. 일단 주사가 처음 쓸 때가 더 힘들어요. 1년 동안 4차를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응급실 간 적도 있고 가족들이 이러다가 시험관 하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해도 되냐 이럴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제가 좀 아팠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 1, 2차 만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 내가 뭐 부족한가, 어디가 모자란가 이런 상실감 때문에 마음적으로 가장 힘들고 계속 실패를 맛보다 보면 그게 이제 내 탓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저는 숨이 좀 많이 안 쉬어졌는데 감정적인 거는 이제 너무 고쳤으니까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실패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올리고 뭐 다시 시도하면 되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눈물 나고 그냥 쓸데없이 힘든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한 시험관 시술이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난임 부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 부부가 시험관을 하다가 포기한 커플이 두 커플인데 한 커플은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관 때문에 다투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마음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급여 항목이 그동안 되게 많았고 한 차수에 뭐 100에서 뭐 300씩 나가면 웃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중간에 자비로 아예 지원금 없이 건강보험도 없이 3번을 하고 나니까 약값 포함하니까 750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지원금을 받으면 한 차수에 저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60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냉동을 한다 그러면 냉동비가 또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가서 냉동비 포함하면 한 주기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2월생이니까 올해 2월부터 만 45살이 돼가지고 70% 지원해서 50% 지원으로. 물론 이제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한 차수마다 100만 원씩만 들어도 사실 1년이면 최소 600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본 3,000 차 한 대 값은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계산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명확히 안 해봤는데 최소 3,000 이상은 쓴 것 같아요.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제가 처음 난임을 준비할 때는 암 수술할 때 가입력이 떨어지니 난자냉동을 해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할 때고 나이도 10살이나 어릴 때였는데 누구라도 한 명이 난자냉동을 권했다면 저는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게 좀 원망 아닌, 저도 안 알아본 저도 바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미혼이거나 아직 30대 초중반인 사람 있으면 저는 진짜 혹시 모르니까 난자냉동이든 정자냉동이든 가입력을 좀 보존해 놓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직장에서든 뭐 시부모님한테든 시험관을 숨기고 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아요. 난임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건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무슨 병인 것 마냥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 시선마저도 스트레스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될 반차 월차인데도 난임 때문에 간다 그러면 뭔가 됐어? 막 자꾸 물어보고 너 또 빠져야 돼? 이런 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떳떳하게 이제 나 아이 가지려고 준비 중에 이런 말들을 대부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개선해야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20, 30대는 와닿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시험관을 하면 바로 되는 줄 아는 분위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쟤네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결혼이 늦어졌고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생식 능력에 노화가 와서 그러는 것 뿐이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2022년에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출생아. 이제 난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여정에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